오늘 가지고 온 화병은 이렇게 파인애플처럼 되어 있는 무늬가 있어서 굉장히 시원해 보여요. 화병을 우리가 집에서 간단하게 꽂을 때 선생님 간단한 게 아니에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오늘 제가 가져온 화병처럼 이렇게 밑에는 동그랗고 항아리 같은데 위에가 좁아지면서 목이 바깥으로 살짝 벌어지는, 이런 입구가 좁아졌다 다시 넓어지는 형태의 화병을 사시면요, 꽃들이나 가지들이 이 주둥이라고 해야 될까요? 화기의 입구 쪽에서 자연스럽게 바깥쪽을 향하듯이 눕고 고정이 될 수 있어서 저는 이런 화병을 초보자들에게 많이 권하는 편이에요. 오히려 일자로 된 이런 화병은 툭 하고 떨어졌을 때 내가 원하는 각도를 내기가 좀 어려워서 입구가 넓을 때는 그리드라는 것을 이용해서 칸막이를 나누듯이 하는데, 이런 화병들은 사실 초보들이 그냥 툭툭 꽂아 놓기에도 부담이 없는 그런 화병이에요. 오늘은 여름철 소재들을 이용해 볼 건데, 여름에 많이 볼 수 있는 미국 자리공이라는 장목수를 가지고서 먼저 어디만큼 꽃을 꽂아 볼까, 어디까지 꽃이 가게 할까, 이런 것들을 한번 이용해 볼 거예요. 화기의 넓이 더하기 높이 곱하기 2배 내외로 하자라고 하는 그런 공식들도 있잖아요. 우리가 기능사를 할 때나 아니면 작품들을 만들 때 화기의 비율에 맞춰서 제작하자라는 것들을 엄청 많이 얘기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너무 그런 비율을 계산하다가 보면 내가 원하는 스타일대로 꽃 작품이 잘 나오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이 화병에 입구에서 고정이 잘 되는 형태의 화병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그게 어찌 보면 되게 기본이고 기초인데, 이 작품의 사이즈까지 우리가 지금 얼마만큼 할지 이런 거를 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비율이 아니더라도 그냥 쉽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일단 우리 처음에 들어가는 이런 줄기들은 깨끗하고 지저분하지 않게끔 컨디셔닝이 다 되면은 너무 좋고요. 또 이렇게 사선 처리를 해줘야지 물을 잘 먹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둘 건데, 이 화병 높이만큼은 당연히 올라가고요. 이렇게 세웠을 때 화병에서 2배까지도 올라가는 듯한 느낌이 있죠. 이렇게. 그런데 이 끝에 꽃이 고개를 숙였기 때문에 이 정도의 길이 괜찮아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이 화병의 높이 2배까지만 해도 괜찮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얘는 이렇게 탁 하고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 화병의 입구가 끝에가 살짝 벌어지는 느낌이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옆으로 고개를 숙이게 될 거예요. 이렇게 떨어지는 애들을 굳이 막 이렇게 세우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고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 위에를 그리드를 하거나 아니면 되게 좁아진 다음에 이런 걸 세우기도 하는데요. 지금 오늘은 우리가 여기에 화병 입구의 이 각도를 이용해서 툭툭 떨군 다음에 사이즈를 잴 거예요. 미국 자리공, 그래서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라인이 예쁘니까 한번 그걸로 만들어 볼게요. 자, 어디까지 할까, 높일까, 이거 자꾸 고민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그냥 선생님들이 편하게 이렇게 꽂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이 미국 자리공이 가지고 있는 라인들을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툭툭 떨궈줬어요. 그 대신 화병의 높이의 2배 정도까지는 됐는데, 너무 이 틀에 박힌 비율적인 부분만 자꾸 생각하다 보면 각 사람들의 그런 꽃을 꽂는 개성들이 자꾸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옷 입을 때 꾸안꾸 스타일처럼 엄청 이런 비율을 생각한 것 같지만 꾸미지 않았는데 엄청 멋있어. 근데 그게 꼭 비율을 맞춰서라기보다도 개성이 돋보이는데 좀 그런 것들은 숨기면서 기본에 좀 충실하거나 혹은 어떤 거에 포인트를 줄까 하고선 좀 숨기는 듯한 느낌도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그런 비율적인 부분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나는 얘가 가지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잘 보여주고 싶어 라는 생각으로 좀 편하게 꽂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얘는 보니까 어때요? 얘는 뒤를 보여주는 것 같고 얘는 앞을 보여주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이렇게 해놓지 않고 그냥 앞에서 그냥 툭 하고 떨굴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위에 있고 아래 있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냥 그 라인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너무 큰 잎사귀들은 좀 제거해가지고 꽃을 넣을 건데, 이렇게 덩어리가 큰 애들 있죠.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오늘 제가 하이페리쿰이랑 같이 사용할 거다 보니까 이런 애들이 너무 좀 무서워요. 좀 뭔가 나를 힘들게 해. 그래서 저는 좀 이거를 키를 줄여서 좀 쓸까 합니다. 아니면 따로 이렇게 잘라가지고 따로 쓰셔도 돼요. 그냥 이거를 그냥 바깥쪽으로 나오게끔 해도 괜찮고.
이렇게 했고요. 여기 짧은 애는 어때요? 이쪽으로 가는 방향 같으니까 이렇게 앞에도 놓고 뒤에도 놓고 했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비율을 꼭 잘 지켜야 될 거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비율을 지킨 것 같은데 굉장히 내추럴하다라고 생각이 들면 괜찮아요. 이 상태에서 우리가 꽃을 앞쪽으로만 넣었기 때문에 이 뒤로도 감상할 수 있게끔 또 짧은 소재들을 뒤에다가 꽂아줄 거예요. 지금은 입구가 넓기 때문에 티가 잘 안 나지만 나중에 여러 개의 줄기가 이렇게 아주 촘촘하게 X자로 변하면서 좁아질 거거든요. 그때는 똑바로 세우고 싶은 꽃들이 있으면 세우셔도 되고, 지금은 이 안이 널널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편하게 꽂으셔도 돼요. 어쩔 수 없이 얘네들이 바깥쪽을 향해서 누운 듯하게 들어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안쪽으로 애들이 줄기가 겹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그 사이사이에 이제 다른 소재들을 넣어줄 건데요. 이 상태에서 우리 곽꽃, 얼굴이 큰 곽꽃을 한번 넣어볼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여기 안쪽에 잎사귀들이 초록색이 많기 때문에 너무 많은 초록색을 넣고 싶지가 않아. 그러면은 저처럼 곽꽃에 이렇게 프릴처럼 달려있는 잎사귀들을 조금 제거하고 색감을 좀 놓게 하셔도 돼요. 혹은 그냥 가지고 있는 거 그대로 쓰고 싶어 하시면 그렇게 해도 됩니다. 자, 제가 물론 이렇게 길이를 재기는 했지만 이 화병 끝까지, 이 줄기가 끝까지 닿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줄기들이 붕 떠 있어도 물만 먹을 수 있으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땠어요? 바닥에 닿을 수밖에 없죠. 안이 지금 촘촘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자연스럽게 자리공 옆에 사이사이에다가 곽꽃을 넣을 거예요. 화병에다 넣을 때 좀 대체로 지켜야 될 건 뭐냐면 단단하고 두꺼운 줄기를 가진 꽃들을 먼저 넣는 거예요. 우리가 꽃다발을 만들어서 화병에 넣을 때는 묶어서 한꺼번에 넣기 때문에 예쁜 꽃다발을 만들고 그냥 그대로 화병에 넣으면 상관없는데, 우리는 지금 고정 재료 없이 화병 꽂이를 하고 있어서 두꺼운 줄기, 단단한 줄기를 가진 꽃들을 먼저 넣는 게 조금 더 편할 거예요. 꼭 앞을 봐야 되는 건 아니지만 얘를 사방으로 한다 하면 이렇게 뒤를 보게 하셔도 되고, 여기 앞에 있어도 돼요. 줄기들 사이사이가 이제 길이 좁아지니까 우리가 사이사이에 길을 찾듯이 이렇게 바느질하듯이 찾아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꽃꽂이 할 때처럼 이 화병을 이 높이에 맞게 막 둥글게 채우려고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비슷한 종류의 꽃들을 그냥 소복하게 담을 때는 좋거든요. 근데 얼굴들이 서로 다른 사이즈로 되어 있는 꽃들을 같이 꽂을 때는 요즘의 스타일도 마찬가지지만 키를 다 똑같이 해가지고 잘라가지고 넣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운데 부분을 요즘에는 낮춰서 비대칭 하트 같은 느낌이 들게끔 만드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 뭐 요즘의 스타일은 그거야? 뭐 그냥 가운데를 낮추더라? 이렇게 알지 마시고, 화병이든 센터피스든 가운데가 낮아지고 양쪽의 볼륨감을 서로 다르게 언밸런스로 올려줬다는 거는 서로 얼굴들이 잘 보이기도 하고 대칭적인 정형화된 스타일에서 좀 벗어나려고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꽃들이 가운데 부분이 낮아졌다 그러면은 양쪽에 어떤 포인트에 라인이 올라온다든가 하면서 자연스럽게 높고 낮고 한 이런 굴곡, 볼륨감 이런 것들이 대체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구나 하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들어갔던 잎사귀들이 혹시 다른 꽃들을 너무 가리면 조금 제거하셔도 괜찮고요. 얘는 조금 얼굴이 좀 애매해서 뒤로 보낼게요. 화병 꽂이는 되게 기본적인 것 같은데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화병의 모양에 따라서도 그렇고. 그래서 취미반으로도 할 수 있지만 플로리스트 베이직 과정에서도 이 베이스 어레인지먼트를 좀 하는 편입니다. 오늘은 곽꽃을 다 써볼 거예요. 얘가 뭔가 그냥 베이스 컬러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핑크로 다 만들 게 아니기 때문에 돌려가면서 한번 볼게요. 자, 그리고 이렇게 오므라든 입구, 벌어진 이 입구가 이 꽃을 이렇게 걸기가 좋아요. 일자인 화병은 뚝 떨어지는데 각도가 달라졌기 때문에 이렇게 높이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게 꽃을 고정할 수가 있어요.
끝에를 이렇게 길게 뺄 수도 있고 넣을 수도 있고,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서는 거고 빼면은 밖으로 늘어지는 거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화병의 좀 장점은 뭐냐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툭툭 빼도 괜찮다는 거예요. 빼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가 좋은데, 지금은 단단한 줄기들이 엉기설기 지금 붙어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빼기가 좋아요. 마음에 안 들면 빼도 돼. 그런데 나중에 아주 촘촘하게 만들어지면은 얘네들의 자리를 이동하기가 불편해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센터피스 만들 때 골격을 만드는 것처럼 얘네들도 처음에 자리를 잡을 때 조금 지금 마음에 안 들면 차라리 지금 빼놓는 게 나아요. 나중에 움직이려면 그게 힘들 수도 있어요. 우리가 오늘은 비포 선셋이라는 장미를 가지고 왔는데 미니 장미거든요. 다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미니 장미는 위에가 스프레이 타입으로 되어 있어서 밖으로 벌어져요. 그러니까 여기가 공간이 생기죠. 그래서 가끔은 이렇게 넣어놓고 여기가 휑하기 때문에 뭔가 덜 넣은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위에를 살짝 테이프로 붙이거나 묶어가지고 덩어리가 하나인 것처럼 보여줄 경우가 있는데요. 오늘은 꽃꽂이 자체가 덩어리지고 엄청 무슨 글래머러스하게 막 이렇게 볼륨감을 많이 준다라기보다도 정말 그냥 내추럴한 스타일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여기다 그냥 툭툭 꽂을 거예요. 제가 계속 툭툭 꽂으세요 라고 하는데 선생님 그게 툭툭이가 그것은 참 제일 어려운 것입니다. 영어 이름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학명으로 보면은 우리가 다 잘은 모르지만 얘네들의 색감이라든지 아니면 약간의 화형에 따라서 이름이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비포 선셋이라고 하는 거는 자연스러운 빛이 그라데이션이 된 것처럼 장미가 되게 예쁘거든요. 이렇게 넣겠습니다. 보라색 프록스예요. 비포 선셋 장미가 약간의 피치인 듯 다홍인 듯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연보라 프록스를 가지고 조금 멋스럽게 꾸며볼 거예요. 그리고 조금씩 위로 올라오는 소재들은요, 키가 이제 보라색 프록스를 넣고 조금 동화 같은 느낌을 추가했습니다. 아까 미니 장미 가운데가 벌어진다고 했죠? 그 사이에다가 색감이 들어가게끔 이렇게 올려줬어요. 일부러 가운데를 조금 낮췄어요. 그래야지 좀 우리가 화병꽂이 할 때 좀 자연스러운 느낌이 나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 가운데가 막아지는 듯한 느낌 나지 않게끔 해주고 뒤에 돌려서 이 부분에도 색감을 넣어줄 거예요. 너무 잎사귀 큰 거는 제거. 프록스는 되게 좋은 게 이렇게 위에 서 있는 꽃잎들이 다 피고 이 안쪽에 있는 몽우리들도 다 피거든요. 그래서 사면은 후회 없이 끝까지 보실 수 있는 꽃들이에요. 자, 자리가 이제 좁아지기 시작해요. 왜냐면 우리가 단단한 소재들을 먼저 넣고 있기 때문에 너무 한 번에 팍 찌르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재들의 사이사이를 들어갔다 조금씩 끼어들게 한다 생각하고 넣어주세요. 있고요. 이제 이 상태에서 리시안서스나 하이페리쿰은 색감으로 조금 더 플러스 해줄 건데 이런 몽우리들 또 쓰면 예쁘거든요. 모든 꽃들이 다 크고 화려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런 소재들을 조금씩만 플러스 해줘도 되게 자연스럽고 좀 싱그러운 느낌도 들고, 이런 연두색빛, 약간 완전 진한 청록색 말고 리시안스 그린 소재는 아닌데 색감이 있는 건데 꽃도 있고 막 이런 소재들이 색감은 부담이 없고 뭔가 모양을 채워주기도 하고 그 사이사이를 연결해주는 그런 것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너무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꽃들이에요. 자, 여기 있을 때 안에 큰 게 안으로 들어가고 바깥으로는 얇은 게 나오게 하고, 이렇게 돼 있는 건 둘 중에 하나를 쓰고 싶다면 긴 걸 쓸 거냐 짧은 걸 쓸 거냐 이 대를 이용하시면 되고, 이런 애들이 먼저 들어가면은 여기가 갈라져 있는데 지금은 좁기 때문에 이렇게 붙어버릴 거예요. 이 상태로 쓰셔도 되고 아니면 나누셔도 됩니다. 저는 그냥 같이 썼어요. 자, 여기가 뒤예요 지금. 그런데 뒤지만 나쁘지 않죠? 그래서 중간중간에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한번 넣어줄 건데, 길게 쓰고 싶다는 거는 이렇게 튀어 올라오게도 괜찮아요. 물에 닿아 있으면 된다. 근데 지금 가운데가 비어 있으면
쑥 들어가겠죠. 이렇게 하이페리쿰이 있는데 하이페리쿰으로 잎사귀가 되게 좋아요. 그래서 아랫부분들 깨끗하게 정리하시고 이런 부분들을 채워줄 거예요. 줄기가 얇아서 사이사이에 들어가기가 좋습니다. 지금 하이페리쿰은 우리가 맨날 빨강색 보셨을 텐데 빨강색은 아니고 약간의 피치톤으로 살구빛이 나는 그런 하이페리쿰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하이페리쿰이 있으면 너무 색깔이 연하고 예뻐가지고 작품할 때 많이 사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런 애들이 잎사귀가 너무 많으면 이 열매가 잘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열매만 보이고 싶을 때는 잎사귀를 좀 제거하고 이렇게 쓰는 편이에요. 이렇게 정면에서 봤을 때. 그리고 하이페리쿰의 지금 계절상 또 열매가 막 또 올라오는 때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약간 사이사이에 넣어줘서 줄기도 단단하게 하고 채워주는 역할 합니다. 여기가 뒤였는데 사실 여기도 되게 앞에 같은 느낌 들잖아. 이렇게 했고 여기 앞에도 여기서 하이페리쿰이 오게끔 예쁘고 화려한 아이들을 어쨌든 우리가 사방으로 화병꽂이를 하는 건데도 앞을 정하게 되잖아요. 그럴 때 조금 더 예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나 아니면 그런 소재들을 조금 정면으로 배치하시는 게 좋아요. 전 여기 아까 있었던 곽꽃이 얼굴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하이페리쿰으로 조금 가렸어요. 잎사귀가 큰 애들은 또 큰 거 나름대로의 매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낮게 꽂아줄 때는 잎사귀를 다 제거하지 말고 이 화병 끝에 라인을 조금 가려주듯이만 하고 근데 꼭 기억해야 되는 건 뭐예요? 줄기 끝이 다 물에는 닿아야 돼요. 아스틸베 우리 밖에 나가면 엄청 많은데 사실 얘네들이 지금 계절에는 우리가 많이 사지 않는 소재 중에 하나예요. 근데 저는 계절에 이 계절에 나오는 꽃이 아닌데 어떻게 지금 나오지? 그럼 사! 당장 진행시켜! 막 이러는데 왜냐면 지금 사면 이 소재들이 빨리 만개하고 빨리 지기 때문에 그렇게 여름에 좋아하진 않아요. 밖에 있으니까 그냥 예쁜 거지. 근데 요런 아이들이 이제 얇아졌죠. 점점 줄기가. 요런 애들이 사이사이 들어가면 또 우리가 또 가지고 있는 이 아스틸베가 가지고 있는 자연스럽고 예쁜 좀 여성스러운 부분들을 또 보여줄 수가 있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죠. 이 계절이 아닌데 지금 나오는 애들이 아닌데 얘는 어떻게 샀을까? 막 그렇게 좀 궁금하게 만드는 꽃들이 있는데 그게 좀 꾸안꾸의 어떤 그런 형태의 작품을 좀 돋보이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는 계절과 상관없이 모든 꽃들을 볼 수 있다고 하지만 지금 나오는 꽃이 아닌데 싶은 꽃들은 저는 일부러라도 구매해가지고 좀 더 보는 편이에요. 자, 요 사이사이에 길지 않아도 괜찮아서 여기다가 꽃을 넣고 있어요. 지금 프록스 보라색이 너무 예뻐가지고 얘를 다 가리고 싶지가 않으니까 제가 얘보다는 키를 작게 했고 하나 정도는 뒤에다가 이런 데다가 넣고 싶어요. 잘 들어가죠. 줄기가 얇으니까. 일부러 여기를 계속 낮추고 있어요. 이쪽으로는 올라가고 그래야 여기 앞쪽에서 뒤에 있는 꽃들도 조금 보이게 되고 막 궁금해서 이렇게 쳐다보게 돼요. 그래서 저기 뒤에까지 뭔가 색감이 연결되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한번 돌려볼게요. 이쪽에서 아스틸베 다 보이고 저쪽에 프록스도 보여요. 뭔가 여기는 리시안서스가 더 있어서 그린과 퍼플 같은 느낌이고 여기는 이런 피치하고 퍼플에 조금 믹스가 된 느낌으로 한번 꽂고 있습니다. 자, 여기 뒤에도 한번 조금만 더 꽂아볼게요. 반대쪽에 긴 게 있기 때문에 너무 높게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 미국 자리공에 이 예쁜 라인들이 다 가리는 게 싫으니까 이렇게 해서 얘랑 겹치게 하고 싶지도 않고 그리고 특히 지금 아스틸베의 끝이 초록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멀리서 보면은 이 자리공의 꽃 느낌과 똑같아요. 그래서 얘는 여기서 스톱. 지금 화병은 우리가 라운드된 그 입구를 가지고 있는 화병을 쓰고 있기 때문에 사방하로 꽂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이 초록색과 이 초록색은 느낌이 다르니까 이런 데다가 살짝 튀어나오게 해주고 모든 작품을 하실 때 우리가 실수하는 게 일방화이니까 펼쳐놓듯이 하려고 해요. 그러지 말고 앞으로도 돌출되는 느낌으로 튀어나오게 하면 좋죠. 아까 우리가 예쁘다고 했었던 프록스를 다 가리고 싶지는 않지만 앞쪽에 이렇게 하나 정도 있어도 될 것 같아요. 색깔이.
여기에다가 아까 안 넣었던 잘라진 아스트를 하나 넣고 마무리할게요. 그럼 이 위에 뾰족한 걸 좀 자르고 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게 이상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우리가 정면으로 봤을 때 이 뾰족한 것도 그냥 점처럼 보이기 때문에. 네, 오늘은 화병꽂이를 해보았어요. 여름에 좀 싱그러운 느낌도 들고 이렇게 입구가 좁아지면서 다시 벌어지는 형태의 화병을 호리병 모양으로 되어 있는 화병을 이용해 봤는데요. 처음엔 어떻게 했어요? 두껍고 단단한 혹은 라인을 가지고 있는 소재들을 먼저 배치한 다음에 그 다음에 두꺼운 줄기부터 얇은 줄기들까지 순서대로 한번 자리를 잡아봤습니다. 색감의 베이스가 되는 것들을 깔아주기도 하고 모양이 조금 잘 보였으면 혹은 색깔이 잘 보였으면 하는 꽃들은 조금 돌출되게도 만들어서 꽃들의 색감이 다양하게 보일 수 있도록 했고요. 화병이라고 해서 여기 가운데를 다 채우지 않고 같은 높이로 하지 않았어요. 일부러 가운데를 낮춰서 뒷부분에 있는 꽃들도 궁금하게 만들고 반대편에 있는 꽃들의 색감들 다 감상할 수 있게끔 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화병 저렴하게 또 구매하실 수 있는데 또 우리가 꽃꽂이를 하다 보면 다양한 계절꽃들을 이용할 거예요. 화병의 사이즈라든지 계절꽃의 특징을 잘 이용하셔서 꽃꽂이를 해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